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천만 서울 시민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유럽 의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영 교육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자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중랑구 제3지역 중하 1, 2동 묵 1, 2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우리 성년들께서는 수적 천석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였으며 또한 손자병법에서는 상하 동역이라 일컬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깰 수 있듯이 꾸준히 노력하면 모든 걸 성취할 수 있다는 할 것이며 어려운 사안도 위아래 모두 하심과 합치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이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2030 서울플랜 프로젝트와 생활권 계획, 권역별 생활권과 근린 생활권 계획의 주요 골자와 성과는 무엇이며 추후 진행 과정과 그리고 서울형 도시 재생 사업의 현황과 성과는 무엇이며 수도 서울의 세계적인 수도로서의 향후 비전은 무엇인지, 특히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대안은 무엇인지, 급격한 인구 감소에 지금한 출산 절벽과 어린이의 복지 향상에 관한 대안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어린이 1명당 대학까지 보육과 교육비는 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출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획기적인 복지 상향 정책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수도 서울시장님의 보관은 무엇인지 포괄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하루 걸릴 텐데. 네. 뭐 그러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길기 때문에요. 예. 시장님의 고유의 그 미덕을 발휘해서 시장 엑기스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양해하겠습니다. 말씀하신 2030 서울 플랜이라는 것은 아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최상위의 법정 도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게 뭐 시장이나 또 일부 간부나 전문가만이 아니고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몇 년간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2040 서울 플랜 시민들 중심으로 주도해서 만든 걸 보니까 제 생각하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을 정도로 서울의 어떤 과거 역사와 특징과 또 미래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바로 2030 서울 플랜에 따라서 권역별로 장기적 구상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단순히 과거의 어떤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이 아니고 산업이라든지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 실곡 본부가 다 지금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이 이제 동북권의 장동 상계 중심지 조성이라든지 서남권의 경우에는 지벨리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서북권은 상암 수색 중심지라든지 문화비축기지 뭐 이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시는 또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발전본부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그게 지금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뭐 이런 권역별 전담부서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완성이 되면 아마도 과거에 이렇게 너무나 추상적이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 도시의 공간 내지는 어떤 산업이나 삶의 질을 많이 바꿀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령화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도 이미 인구가 1,000만이 이제 무너졌고, 앞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은 학교의 이 취약 연령에 있는 아동들의 숫자도 점점 줄고 있고, 이것은 산업의 쇠퇴라든지 도시의 쇠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난번 그 추석 연휴 때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숙독한 책이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핵심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은 결국 그 직장 생활과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제대로 보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게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30%대까지 만들고 있는 것은 뭐 저희들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육 환경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이나 또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도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모두 공지한 사항인데 이 부분이 급선무고 국가적인 해결책이 써내기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출산을 협회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지적했듯이 어린애 하나 기르는데 대학까지 기르는데 3억이 들어간답니다. 그런 부담들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은 제가 카드 만들어줬습니다. 너들 사용하고 애들 많이 낳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쉬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김동숙 의원님이야 부자시니까. 아니요, 저 그렇지도 않아요. 아니 뭐 중랑의 재벌이라고 다 소문나 있는데요. 뭐. 네? 네. 근데 의원님, 저는 이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출산과 육아와 교육과 또 그 안전조차도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확실한 확고한 저는 철학이 비전이 있어야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돈 좀 나눠준다고 아기를 낳고 키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뭐 시장님의만 문제 되겠습니까? 모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금전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인성적 문제가 결합이 되는 만큼 전 급선무다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고요. 시장님께서 이제 한 가지 도시 재생사업에 답변 안 하셨는데, 이거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파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30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 사항과 또 예산적 내역 등을 총괄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예. 네. 네. 이제 두 번째, 중랑구의 행정탐 건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방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김동승입니다. 저는 현재 면목 4동 378의 4호 앞에 중랑구 행정타운 예정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대면에 보신다라면은 면목 4동 주민자치센터, 또 금피소, 또 국민회관, 동남주차장까지 이렇게 한 8피치 됩니다. 면적이 6,700제곱미터 이르고요. 이곳에 행정타운을 신축한다면은 부지는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지상 건축물을 중랑구에서 신축을 해서 명실 상부한 행정타운을 건립해서 행정시설과 또 행정에 관한 여러 사항, 그리고 복지센터 또 문화센터 등을 영입해서 취약지인 이 지역을 발전하는 데 진일보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사례가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현장답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목4동의 38의 4호 외 8필지 6,712제곱미터에 대한 복합행정타운 건립의 추진에 의해서 지금 중랑구청에서 좀 서두른 것 같아요.
그 소송할 일이 아닌데 소송을 제기했죠. 그 결과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시가 일단 이번에 성소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1심입니까? 예, 1심. 1심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아마 서울시가 성소한 10월요. 예. 예. 그래서 본연 생활로 제가 지적했듯이 그걸 합의적으로 합의도처에서 합치를 해서 이 부지 서울시 부지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토지 제공하고 중랑구에서 건축비를 제공해서 이렇게 공용 건물을 신축한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그때 소송까지 하느냐 이건 솔직히 저도 기분이 언짢습니다. 저희들이 소송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소송을 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뭐 구청과 시청 사이에 그렇게 소송으로까지 해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뭐 더군다나 저희가 성소를 했으니까 구청이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행정복합타운을 뭐 건립하는 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취지 자체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이 이게 시유지가 또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좀 협력을 좀 제대로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되고, 특히 중랑구가 이 LH 공사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민회관이나 청사는 28%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행복주택이 22%, 오히려 수익시설, 오피스텔이나 건생시설을 46.5%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행정복합타운은 오히려 적은 부분이고 수익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LH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정이 좀 투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왕 이렇게 지을 바에는 그 지역에 여러 어떤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많이 담아주는 게 공공개발의 형태로 맞는 게 아니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랑구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좀 아량을 벼푸셔서 좀 이렇게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의 추진 및 착공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마들평화 일대 개발 시에 개설된 임시도로로서 이미 사용기간이 종료된 도로이며 지하사업은 상습 정체 해소와 소음번진 민원 해소, 그리고 중랑천 일대 주민 편익 수변 공원화 사업, 화환정비 추진으로 인한 이지역 지역 동북부 서울 8개 자치단체 접속 구간이 수혜 지역으로서 본연은 7년 전인 8대 외에 동원시부터 촉구하였던 강남북을 관통하는 SOC 사업이며 서울시에서도 이미 추진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후 후속 조치가 오르무중인 바 시장님의 추후 방침은 무엇인지, 또한 민자사업 지하도로 13.9km와 서울시 재정사업 지하도로 8km 구간, 그리고 화환정비를 포함한 다양한 각종 사업 재개와 준비 과정, 그리고 착공 시점은 언제쯤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PPT 자료 PPT는 더 이거 동영상은 안 보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예. 뭐 이건 동부간선도로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실은 임시 일종의 불법 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지하 터널로 보내고 위는 완전히 생태적 강으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게 잘 아시는 중앙정부의 피맥 이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이 적격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뭐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다가 지금은 계속 논의를 거쳐서 이제는 뭐 호의적으로 보기 시작하게 됐고, 아마 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이제는 이 피맥을 통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곧바로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선두주자로서 좀 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경전철 면목선의
추진 방향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철은 청량리에서 신내 공영차고지간 12개 역사에 면목선 경전철의 공정이 들려드리는 사유는 무엇인지 우선 동료서부터 시청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원 김동승입니다. 저는 현재 중랑구 신내동 신내 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경춘선 도로 철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봉화선역에서 구리시장역까지 연결이 된다면 전상 초마의 가로망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경전철이 청량리역에서 시작이 되어서 장안동, 중랑구, 연목동 사가정 이렇게 거쳐서 그 철안기지까지 12개 역을 관통해서 유역장 거친다라면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이 되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이렇게 나대지로 보이지만은 망우 양원지구 택지 개발지구입니다. 뒤쪽에는 대시양 아파트, 또 우대한 아파트, 현재 이쪽에 만여 세대가 입주해 있고 추후에도 5천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어서 역세권이나 지역 발전에 축을 이루는 훌륭한 추후 개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곳이 원활하게 개발되면 중랑구의 동부 서울의 관문으로서 중랑구 발전과 이쪽 관문 발전에 획기적인 그런 사안이 될 걸로 사례가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듯이 종전에 이제 BTO 방식은 이제 업자한테 부담이 주는 방식이었으나 기재부에서 다시 그 안을 내서 업자 선정이 좀 쉬워졌죠. 이제 연부당은 이제 리스크를 분담하는 측면에서 BTO RS형이나 BTO A형 등으로서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자를 선임해서 공사가 이어져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좀 주민의 민원사이기 때문에 수건사업의 민원사이기 때문에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서울시로서는 이미 도시철도 기본 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 사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민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아직까지 사업 제한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착공 여부라든지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서울시 지하철이 너무 운임 중심의 운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가기보다는 다른 수익원이 함께 있어서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철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 SH공사하고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중랑구가 실무 TF를 만들어 가지고 중랑구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과 함께 연결해서 이 면목선의 이 수익 가능성을 높여서 그렇게 되면 민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모든 면에서 탁월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비법을 동원하셔서 조속한 착공을 부탁드리고 우선 자신과 같이 중랑구 쪽이 삼택지 지역지구인데 그쪽이 이제 대단히 아파트 입주할 예정이고 그쪽으로 지금 그 중랑구에서 미래의 먹거리 창출한 그런 지구로 지금 손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TPL 역세권이 형성된다라면은 지역 발전이 덩달아서 시너지 효과가 된다. 또 동부 서울의 관문인 이 지역이 그 서울 발전에도 참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추천하는 만큼 시장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먹골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착공의 예산 반영 여부에 관한 총괄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골역 5번 출구의 엘리베이터 시공 관계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서 이미 타당성 조사가 끝났으며 이제 예산 확보와 공사 착공이 시급한 실정인 바 서울시의 현황 추진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묵걸역 5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과거에 이 지하철이 건설될 때 이런 교통 약자들을 위한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게 충분히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이런 요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설치 검토는 이제 다 끝나 있지만 또 이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만 한 20억 정도 들어갈 걸로 예측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국비를 좀 확보한다든지 또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서 그렇게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민을 사랑하시는 시장님께서 각별히 배려하셔서 이 지역에도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관 사랑할 시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지금 시간이 근데 너무 많이 남았네요. 질문은 거의 다 끝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좀 줄였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장님과 대화야 진지하고 재밌는데 또 기획자님들 잘 아시니까 기획자님께서 아직까지 시간을 좀 쫓겨서 맨날 못 하셨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제대로 좀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기 선글라스가 너무 멋있는데 저렇게 여러 개 갖고 계시면서 혼자만 다 쓰십니까? 시장님들 보니까 많으신 것 같던데. 저는 없습니다. 선글라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져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자료 돌아가시 바라고요. 다음은 서울시 교육감님께 교육 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 교수님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좀 전에 시장님께도 질문했습니다. 이게 이 인구 절벽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교육감님께도 지난번에 5번 발언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 답변이 없었어요. 기다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질에 넣는 것이고요. 좀 참고해서 보시고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산율 저감과 교육 환경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율의 절벽으로 인한 재반 부작용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청의 인적과 물적 쇄신 관련 중 장기적인 비전과 학교 시설 개선과 재교육비 증액에 대한 추후 비전에 관하여 포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참조하시고요. 출산율 저감과 잉여 초등학교 교사에 관한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추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7년 후인 2024년도에는 초중고 학생 수치가 63만 명이 감소한 527만 명으로 줄어 교사 역시 7만 5천 명의 잉여 교사가 발생된다는 그런 전망이고, 지금의 추세라면 2035년에는 한국의 초중고교 학력요구 규모는 지금보다 128만 명이 감소한 463만 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잉여 교사 또한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크게 다운되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 바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황 국내 초중고교 학급 급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지난해인 2016년을 기점으로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바, 추후 대단히 잉여 교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교사 임용 절벽 및 비정규직 교사의 정규직화, 일수업 2교사제를 통한 교사 증원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육감의 미래지향적인 참교육의 정의는 무엇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연이 파악한 즉슨 금년도의 출생아 수치는 36만 명에 그치고 학계 출산율은 1.12까지 낮아지고 추후 학생 수치의 감소 추세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에서 대량 교사 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소사인 바, 지난 2000년도부터 2016년까지 저출산 시대를 거쳐오면서 초등학생 수치는 34% 감소하였으며 교사는 반대로 30% 증가하였습니다. 더군다나 퇴직 교원은 급감하였으며 교육 재정의 50%가 교사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어 시설 개선과 재교육에 필요한 예산 감소이란 교육의 질은 점점 전입가경으로
악화의 길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의 향후 진로는 무엇인지 포괄해 답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교육은 백년대계이며 우리 아이들은 미래의 꿈나무입니다. 양질의 교육정책과 교사의 중장기적인 안전관리와 특히 우리 아이들의 진솔하고 참다운 교육의 지향은 무엇라 사료하는지, 특히 출산 절벽에 대한 해법은 무엇라 생각하시는지 교육감님의 소신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 그 교육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멋있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부족하셔서 서운했었는데 오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교사들하고 얘기할 때 지금 크게 두 가지 도전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 속에서 어떻게 교육을 혁신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지금 학생 수의 감소, 출산율 절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두 가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혁신, 수업 혁신, 평가 혁신 이런 문제들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질문하신 문제가 실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희들에게 난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교육 공간기획 추진단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저에 통과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 교육 공간기획 추진단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 교사 연수 문제 이런 문제가 한 축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재배치 문제가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공간 활용 문제, 요게 이제 한 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역을 보게 되면 이제 강동 송파나 이런 데는 도시 재개발에 따라서 학교가 오히려 부족해지고요. 또 도심에는 이제 도심이라든가 전반적인 말씀하신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이제 말하자면 학교 배치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과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대로 1월부터 그리고 상당 부분은 저희가 일정하게 그 학생 수가 감소된 학교에 대한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교육공간기획 추진단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활동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표에서도 보는 것처럼요. 지금 이제 저기 교사 1인당 학생 수 대개 두 개 저희가 통계가 중요해집니다. 하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하고요. 대개는 이제 학급당 학생 수가 저희를 중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사 1인당 학생 수나 학급당 학생 수 모두가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재조정돼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단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저기 통계도 주셨습니다마는 OECD 평균에 이렇게 근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걸 추월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 경향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학생 수 감소가 그동안 학부모님들이 소망했고 우리가 또 지향했던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는 자연적 계기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그 소규모 학교 부분입니다. 초등학교는 240명, 중고등학교는 300명이 되면 이제 대개 통폐합을 하라고 교육부에서 지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소규모 학교가 유지될 수 있는 데까지 지역사회 학교가 중심이기 때문에 소규모 학교 활성화 대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최대한 소규모 학교가 버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까지는 지속하라는 방향에서 저희가 이렇게 지원 정책, 교사 수를 조금 더 배정한다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소견대로 말씀해 주시면.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일반 지자체나 여가부나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박 시장님이 그 대선 후보였을 때 제가 잊어버리실지 모르는데 두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뭐 상상입니다만은 서울의 신혼부부한테는 뭐 저희가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그 뭐 제공부도 있습니다. 서울의 신혼부부한테는 모두 아파트 한 채씩 제공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둘째 아이를 낳으면 대학까지 모든 등록금을 첫째 아이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국가가 책임진다. 이렇게 두 가지를 대선 공약으로 좀 해주십사고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농담 같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혁명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그 자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장 출산 기피, 저는 출산 거부라고 표현하건데 거기에 핵심에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혁명적인 대책을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인구 공동체가 사라지는데 뭘 못할 거냐, 저는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죠. 개인 생각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책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예. 시장님이나 교육장 예. 저희들이나 같이 고민해야죠. 예, 그렇죠. 물론입니다. 대통령 책임도 아니잖아요.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으로 예. 국가적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고민해야 되고 좋은 정책 제안 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희는 어쨌든 아이를 키우는 제반의 사회적 비용이 있지만 어쨌든 학교 교육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사교육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려는 게 큰 틀에서 저희들의 혁신 교육 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근데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허점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출산 거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완벽한 대책은 못 하고 있는 것이 솔직히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아까 이제 그 지난 공약 때 그 존말 하셨다는 그것도 공감 일부분이 해법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임대 제공한다든가 집을 제공한다든가 또 학비를 전부 제공한다. 이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예. 우선 교육비를 걱정을 많이 하시고 들어보니까 엄청나다는 겁니다. 뭐 사교육비 포함해서 예. 그걸 뭘로 감당하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출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 가족도 많지 않습니까? 예. 처녀가 또 많잖아요. 예. 미스들이. 예. 그런 것도 지난번에 제가 짚었습니다만은 예. 고민이 알 수 없어요. 저도 간간히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결혼하 애 낳으라고 그러는데 당신 저 길러주거나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기르는 보육이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게 출산율 저하가 잘못하면 이게 문화로 저는 고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로족 문화라든가 혼자 사는 문화, 혼술, 뭐 혼족, 뭐 이런 혼밥 이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좀 멋이라고 할까 예외성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조금 더 가면 문화가 되고요. 그러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선제적으로 저는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인전을 차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예. 차단해야 되고 그러자면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이 좀 전에 지적했듯이 모두 다 같이 머리를 싸며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도 예.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같이 고민하셔야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신내 제2 택지지구 학교 부지의 장기 방치와 관련해서 예술학교 건립 추진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영상과 PPT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원 김동승입니다. 저는 현재 신내 2 택지지구 신내동 318번지 부지상에 학교 부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학교 부지로 고시된 지가 12년째인데 현재 이렇게 나대지로 되어 있어서 주변이 많이 어지럽습니다. 조속히 예술계 고등학교가 들어와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고 또 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교육 차원에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이 교육청에서 나와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하루속길 대책을 마련해서 예술계 고등학교를 빨리 영입을 해서 이 나대지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신내동 318번지 학교 부지 13,658제곱미터가 이렇게 방치되고 있어서 도시의 흉물이고 그 이쪽에 동부 서울의 관문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맥락에서 빨리 좀 아름다운 학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께서 예술학교를 이렇게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 어떻게 검토하시고 추후에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교육관에서 짤막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마침 그 박홍근 의원님하고 한번 저길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진로직업 과에서는 이제 특성화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요. 기존에는 농공상 복합 특성화고 같은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예술 쪽으로 예술계 특성화고 쪽에 처음에는 이제 특목고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목고를 만드는 문제는 여러 가지 그 교육부의 재정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없는 지점도 있어서요. 특성화고 쪽이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말씀하신 것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예술계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 연구 영역을 곧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조속히 좀 예. 민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원목중학교의 시설 개보수에 관하여 질문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시청하시겠습니다. 제가 학교 옥상을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원목중학교만 문제가 아니어서 거의 학교들이 방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랑구 목동에 소재한 원목중학교 시동 옥상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방수쪽에 모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 고여 있고 소리가 날 정도로 덮여 있다는 것이죠. 방수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본의원이 현장 체험으로 30년간 경험에 의하면 맨 처음에 이 지상의 모든 물을 전부 걷어내고서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한 후에 건조를 시켜서 접착제라고 하는 하도라는 걸 바르게 됩니다. 접착제가 하는 것이죠. 하도 덮은 후에 또 중도, 본격적으로 방석가루 중도를 10여 차례 덮하고 완전히 말려서 시차를 두고 완전히 말려서 다음에 상도, 커팅 역할하는 상도를 덮하면은 반영구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제품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사 제품도 저 같은 본의원 같은 경우는 S사나 K사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선 제품이 좋아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면 방수를 철저히 기초부터 철저하게 함으로써 기초가 튼튼해야만이 모든 게 여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물청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도, 중도, 상도를 시찰도 덮어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관계이 되겠습니다. 모두 공조시 바라고 앞으로 제방공사, 방법공사나 기타 사설공사에 이런 부분을 참조한다라면 명실상부한 깔끔한 공사가 되리라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옥상이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다소 음성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동 옥상 지붕 방수가 동영상 봤듯이 정확한 시공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가 여러 군데마다 제가 다 그런 상황이에요. 저기 옥상 보니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급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년 예산안에도 일부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회사 제품이라는 말을 못하겠지만은 제품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 과정, 제품 선입 반입 과정 이런 등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반영구적 갈 수 있는 그런 시공 공법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제 원목중학교 체육관 개보수 민원인데요. 이제 다중이 사용하는 이제 이 체육관의 전등도 취약하고 방수 시설이 없어서 학부모 민원이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닥은 탄성제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짤막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2016년에 보수를 해서 현재 누수 부위는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는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옥상은 그렇고요. 체육관 전등 교체나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서 실태 조사 이후에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곳은 옥상이 좀 저번에 시동과 달리 여기는 아스팔트 싱글입니다. 옥상 그런 시공 공법이 달라요. 그리고 거기는 그런 시공할 수 없죠. 세면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아스팔트 싱글은 보완해서 좀 수리했단 말은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내부가 본인이 지적했듯이 전등 같은 것이 빈약하고 예. 또 이제 그 방송 시설 또 바닥재로 탄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 학부모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예. 교육장께서 좀 그 부분을 좀 감하셔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실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연의 질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장 속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생생한 현장감을 살려서 시정 질문해 주신 우리 김동석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